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창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은 물론 농업 농촌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선자 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윤광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송재경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원정원 기술보호과장입니다.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심윤영 유통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명세서 259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1억 3,971만 4천 원이 증액된 556억 3,6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대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실을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 예산을 중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의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3억 8,682만 7천 원이 증액된 1,460억 7,4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쪽부터 301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9쪽에 오성강변 경관농업 사업은 2억 908만 7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3조 포승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기정 예산액 대비 4,442만 9천 원을 증액한 52억 7,1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평택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은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벼 모짜리용 상토 지원에 1억 1,6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6쪽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에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선택형 맞춤 및 경기 및 생산 적합체계 구축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억 1,500만 원과 4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및 수급 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2억 7,598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 농업인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한 농업 기반 시설 관리 사업으로 진면 야망리 일원 배수로 정비 공사 사업에 특별급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부터 307쪽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303쪽에 소득 안정 자금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조치에 따른 출하 지원, 입식 지원에 대한 손실 보전금을 위한 사업으로 5,095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가축 분뇨 퇴액비 살포 지원으로 1,6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가축 전염병 발생 농가 생계 및 소득 안정 지원 사업으로 1,207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잔반 급여 농장 배합 서류 전환 지원 사업으로 1억 495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기술 보호과 소관입니다. 308쪽에 지역 농촌 지도자 활성화 지원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벼 우수 품종 공급 지원 사업에 6,0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우수 품종 공급 추가 지원 사업으로 1억 2,8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0쪽 농촌 자원과 소관입니다. 309쪽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9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농업생태원 그늘쉼터 장면 조성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15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313쪽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2023년도 정부 예산이 미반영되어 5억 1,648만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로컬푸드 임시 직매장 사업으로 2025년 가설건축물 1개동을 설치하여 2025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설치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임시 직매장 운영비 1억 800만 원과 2층 직매장 운영비 1억 22만 3천 원, 총 2억 822만 3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기준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지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김영창 소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팀장님과 팀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서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이 3명이라는데 너무 적은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요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계상을 한 거고요. 이제 수요가 조금 더 있다 그러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해가지고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에 만 20세 여성 농업인이 500여 명 되는 건가요? 지금 저 바우처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9페이지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게 전체 인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바우처 사업을 해서 지원해주는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 계획 명수입니다. 그러면 혹시 예상되고 있는 그 여성 농업인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파악은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1,000여 명 이상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성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지금 여성 농업인들이 일단은 사회적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약자에 서서 지금 농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역량 개발 같은 거 사업들을 이제 중심지 활성화나 이런 데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그리고 여성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소속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도 지원해드리고 모임도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11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서 북부 지역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한 군데도 없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북부 지역에는 고덕면 국리에 한 군데가 있고요. 지금 이제 요 체험 휴양마을은 총 5개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정을 받은 데입니다. 그래가지고 5군데가 지정을 받고 또 지원도 받은 데이기 때문에 총 5군데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북부 지역은 고덕면 국리의 바람새 마을이 그 북부 지역에 해당됩니다. 네.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시는 지금 이제 총 5군데가 있고요. 네.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크게 육성을 하진 않지만은 이제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이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제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한 3억 정도의 사업을 합니다. 이제 기반 시설하고 역량화 사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은 휴양마을 지정을 받습니다. 경기도를 통해서 농림부에서 지정을 받으면은 그 마을이 이제 지정이 되어서 휴양 마을에는 우리 이제 도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서 체험도 하고 이제 각종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람새 마을, 대추리 마을, 그다음에 이제 오성에는 초록미소 마을, 그다음에 포승에는
포승이 한 군데인데 네.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혹시 그 도시농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도시농업하고는 좀 별도로다가 지금 운영됩니다. 이거는 마을 단위 사업으로다가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포승은 그 밝은 세상 영농조합이라고요. 그 이제 호랑이 배꼽 그 술을 이제 생산하는 네. 곳입니다. 꼭 삼리에 있습니다. 네. 29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서 이번 이상기온으로 과수의 개화가 좀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서 최근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서 저온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피해 접수를 받고 계신가요? 예, 이제 접수는 어저께부터 이제 5월 1일자로 해서 이제 다 종료가 됐고요.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피해 현황은 180 농가에 한 170 헥타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신청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NDMS가 열리면 입력을 시켜서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농약대 같은 거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접수는 다 끝난 거고 180 농가 170 헥타르 정도가 이제 아니 추가로다가 이제 저 정밀 조사할 때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네. 농작물 재해보험뿐만이 아니라 혹시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이나 품목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번 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재난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영농 자재 같은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정된 거는 아니라서 저희들이 이제 뭐 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적절한 대책을 좀 지자체 차원에서도 마련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4쪽 진이면 야망리 이런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야망리 쪽에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름에 피해가 입어가지고요. 그 농어촌공사에서 일단은 응급 복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위험 수위는 이제 지나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10억을 투자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시작을 하면 되는데 지금 도급 지금 이제 중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도급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공사 시작을 할 겁니다. 여름 그 장마철 이전에 완료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장마철 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장마철 이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마철 안에 복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촌자원과 질의하겠습니다. 83쪽 도시농업 육성 지원 사업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텃밭은 어떻게 확보가 좀 되어 있나요? 도시농업 육성 이제 이 사업은 주로 학교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하고 관련되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어서 텃밭이 확보되어 있는 학교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하였습니다. 학교하고 복지시설 위주로. 네. 예. 그 도시농업이 아무래도 뭐 소출량은 많지가 않을 거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위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심리적이나 사회적이나 정신적으로 좀 건강할 수 있게 치유농업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조금 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 지금 9천만 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추경으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치유농업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네, 유정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하 의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자원과 83페이지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인데 시비가 70%고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도시농업
팀의 그 도시농업 육성 사업이 얼추 한 3억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네, 해마다 저희들이 도에서 그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약 1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올해는 이제 9천만 원으로 조금 1천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다양하게 5개 분야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도시민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복지시설 연계, 이제 복지에 있는 기관 시설하고 연계해서 원예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에 생태학습 텃밭을 조성을 해주고 또 그 텃밭을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도시농업 교육 체험 그 운영 물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에 관련된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미리 세워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식재되어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경이 이제 다 이게 확정이 되고 나서 할 때는 또 시기가 좀 늦어져서 성립전 예산을 먼저 세워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학교 생태학습 텃밭 조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4개소가 어디일까요? 이 학교 4개소는 제가 지금 나중에 따로 별도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곡초등학교 권역별로 되어 있지는 않고 이게 또 집중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혹시? 이제 그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지가 있는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한 후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권역별로 돼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평택시 전체로 좀 되었으면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그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로컬푸드센터 2층에 레스토랑이 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구내식당으로 이용하던 그 본관 뒤에 조그만 그 건물이 있는데요. 예. 그걸 이제 교육관을 짓느라고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로다가 그 로컬푸드 종합센터 2층에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일단 개설을 하고 지금 교육관을 짓게 되면 그 자리로 다시 원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임시로다 일단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전할 때 저희들이 집기 같은 거 이렇게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내용 같은데요. 이 구내식당 주 이용 대상자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 기술센터에 보면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 정식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을 해가지고 직원들. 일일 인원이 한 150명 정도 150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은 별도로 안 하고요. 우리 직원들만 하는데 이제 가끔 가다가 그 손님으로 오는 경우는 이제 별도로 돈을 내고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월 100만 원, 도시가스 월 100만 원, 상하수도료 월 20만 원. 그래서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사 기간을 제외한 게 아니고 그냥 평균치로 해서 12개월로 그냥 산정을 해주신 거네요, 이건. 이제 그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교육관이 내년 정도에 지금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1년치를 지금 하다 보니까 12개월로 지금 했습니다. 적정 금액인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4페이지에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가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은 제가 아직 전체를 다 가보진 못해서요. 서부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와 신당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를 기준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혹시 예. 다 가보셨겠죠? 네, 다 봤습니다. 예. 이제 이 시민쉼터들이 위치별로 다 운영 관리 용역이 있고 시설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산출 내역에 잔디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이 두 군데에도 시설 보수비에 잔디 관리 비용이 들어가 있나요? 잔디 관리는요 2층 반려견 계속. 센터만 있습니다. 그 잔디 관리 거기만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네, 근데 산출 내역에는 2개소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2층 반려동물 저기를 작년에 1개소를 설치하고요. 올해 1개소를 2층동 그쪽 다시 옆에 거를 다시 잔디를 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2개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2개소가 지금 산출 내역에 되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장소는 한 군데인데요. 계속 양쪽으로 대형견하고 소형견 분류시켜 갖고 예. 2개소라고 해놓은 겁니다. 2충만. 그래서 2개소가 맞는 것으로. 예. 그리고 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은 1개소로 또 해주셨고 잔디 관리에 따른 수도 요금은 1개소로만 해주신 거 맞나요? 2충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혼동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에 대한 부분, 시민쉼터 관리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청소 용역에 대한 부분을 3개소로 해서 편성해서 이 산출 내역에 올려주셨고 관리인으로 구분을 해서 2개소로 또 2충 동삭으로 올려주셨어요.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며칠씩 청소 관리만 하고요. 거기는 저기가 없으니 관리인이 없습니다. 예. 예, 3개소는. 그리고 2개소는 관리인이 청소까지 다 해주셔서 네, 관리인으로 올려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올려주신 부분. 그리고 소독 관리에 대한 부분과 잔디 관리에 대한 부분 다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올려주신 건가요? 시설 유지 소독 보수에 대한 관리는 5개소고 네. 전부 다 해놓은 거고 시설 유지 보수도 5개소고 그다음에 잔디 관리는 2개소로 그건 구분해서 그렇게 네. 이충동만 그렇게 한 겁니다. 이충동만요? 어디를? 저 잔디 관리요. 그 잔디 관리가 이제 2개소가 있는데 이충동에 이충동에 이제 대형견과 소형견. 이 있기 때문에 이걸 2개소로다가 예. 이제 표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독 관리는 어떤 소독 관리일까요? 소독 관리는 그 지금 말씀 그대로 그 안에나 그다음에 그 어질리트나 그런 거 물건 같은 거 소독 관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물건? 그 설치되어 있는 어질리트나 그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소독하는 거죠. 추가로다 이제 그 반려견들이 거기 이제 오게 되면은 이제 소변도 놓고 이제 똥도 싸고 그랬는데 그런 게 이제 거기에 묻어 있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벌레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독 같은 거를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시설물 보수에 대한 것은 시설물 보수는 5군데를 다 5개소를 다 보수가 필요해서 예, 예. 혹시 이 현장 제가 아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군데를 기준으로 소독 관리와 시설물 보수 소독 관리는 몇 회에 한 번 하시는 기준으로 이거 올려주신 건가요? 10개월치를 소독 관리 했는데 올린 거. 10개월치. 네. 그러면 400만 원 올려주신 게 기수당 400만 원에서 10개월치. 그럼 월 얼마인 거죠 이게? 월 40만 원. 월 40만 원이요. 이게 100%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여기 정리를 해주시고 예. 사업 추진 계획은 3월부터 12월로 또 해주시고 밑에는 상시로 해주시고 사업 기간은 이게 상시 이게 전체 개방돼 있다가 예. 그
나머지 전부 다 개방은 다 돼 있는데 관리인이 있는 게 상시 이제 10월까지 운영 및 관리 청소용은 겨울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저기 11월 동절기는 네. 동절기는 운영을 하지 않는데 시설 유지 보수는 상시, 소독도 상시. 예, 그렇죠. 라고 해서 사업비를 올려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소독과 유지 보수는 진행. 10개월치로 그냥 10개월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시 관리는 이제 하는 거죠, 저희가 1월부터 12월. 네, 근데 여기 추진 계획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소독 및 잔디 관리 시설 유지 보수 상시라고 적어 주셨어요. 그럼 잘못 정리가 되신 거죠, 요거? 예, 맞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는 소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막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시민들이 제가 일주일 동안 매일 가봤거든요. 주말 포함해서 아무도 안 계세요. 공교롭게도 제가 그 시간대에 시민들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안 계셨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신당하고 청부 그쪽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봐도 좀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는 관리인을 두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나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게끔 한 거고 실제로 이제 동상이나 이충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관리니까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리인을 두지 않아도 될 정도의 곳에 이것을 만들어 두고 이 예산을 계속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하셨을 것이라고도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이 산출 내역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네,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소장님이야 무슨 팀장님들 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여기 뭐 농업인들의 위해서 다 좋은 것을 많이 올리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또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세심히 살펴보신 결과도 있고 몇 개만 59페이지 보면 소득 안정자금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4개소만 선정이 됐네요. 혹시 이 4개소만 여기에 해당되는 뭐 고병해성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피해를 입거나 이런 농가가 4군데밖에 없나요? 발생은 3개소 했는데요. 네네. 이 소득 안정 자금은 출하 지연이나 그 옆에서 출하 지연에 따른 그런 소득 안정 피해 발생 농가 중에 그 인근에 인근까지 다 예,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피해를 보셨는데도 혜택을 못 보는 농가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다 세심하게 다 배려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게 궁금해서. 예, 요새 맞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냉해 때문에도 그렇고 많이 고생이 많으실 텐데 이거는 혹시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나 해갖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88조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이게 좀 삭감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뒤에 보면은 슈퍼오닝 홍보관 운영 계약이 해지됐어요. 해지되는 거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소했다 그랬는데 해지가 왜 됐죠? 슈퍼오닝. 예, 저희 그 평택 휴게소에 휴게소 개관을 할 때 슈퍼오닝 홍보관이 이제 3년 계약으로 거기에 들어갔었습니다. 그게 2020년 9월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올해 9월 23일까지가 계약 기간인데요. 그 휴게소 측에서 적자 운영을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저희한테 작년부터 좀 자리를
조기에 계약을 종료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셔가지고요. 3월까지 이제 해서 계약을 조기 종료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원래 12월까지 인건비 거기 운영 신청을 인건비 했는데. 2명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조형물이라든지 LED 간판 같은 걸로 대체하기로 위약금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아마 평택 저기 휴게소라면 이게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홍보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슈퍼닝 쌀은 전국적으로 좋은 쌀이라고 유명하긴 한데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서 이거 이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92페이지 삭감된 것만 여쭤봐서 죄송. 92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명주대상 지원이 있어요. 평택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평택 쌀로 맛있는 예. 곡주를 만들었으면 그것도 예, 예. 하나의 또 홍보로서 큰 역할을 할 수 네. 있는데 평택이 안 되고 다른 데가 됐어요. 네. 혹시 계속 이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하나의 사업이죠? 저희가 이거를 이제 작년에 처음 추진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명주대상을. 네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평택에서 개최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게 이제 사단법인 한국전통주연구소 그쪽 단체에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단체에서 올해는 저쪽 충남에 예산에서 개최를 하겠다고 저희하고 못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부득이 이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 행사다 보니까 예산군 쪽하고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힘에서 밀렸나요? 아니고 이런 조 사업이 많이 좀 해갖고 평택도 많이 알리고 평택쌀도 많이 알리고 또 좋은 제품도 많이 생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